미국과 한국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이 냉동 김밥을 만드는 곳을 저희가 직접 와봤습니다. 위생 장비를 착용한 뒤 들어가 보니 직원들은 수십 명, 공장 라인은 풀 가동입니다. 갓 만들어진 밥에 단무지, 시금치, 당근 등 각종 재료를 차곡차곡 올린 뒤 담아 말면 완성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김밥이지만 핵심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하 50도의 냉동고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꽝꽝 언 냉동 김밥이 됩니다. 수출기를 연 비결, 김밥을 상온 유통이 아닌 냉동시킬 수 있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국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품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It was delicious, gluten-free, or it does not contain wheat. 당근을 한 80%, 70%만 볶는다든지 렌지업 되면서 이제 익으면 단맛이 상나게끔 덜 구우면 질기고 그래서 그 굽기 조절을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된 김밥은 고기 대신 우엉과 유부가 들어간 비건 김밥입니다. 육류는 통관이 까다로운 데다 미국에서 비건이 인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했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3.99달러, 우리 돈 5,000원 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미 200톤이 모두 팔렸고 추가로 280톤의 주문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작 시간 6시부터 늦으면 8시까지 이렇게 일을 오후 5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세요. 과거 스시로 불렸지만 이젠 김밥으로 당당히 이름을 찾는 등 한 중소기업의 도전이 김밥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200톤 나갔나요? 미국에? 네, 200톤 나갔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한 280톤 정도. 참치? 네, 구수 냉동 기술이 있다 하길래 해봤는데 이게 거의 한 90% 이상 살아나길래 아 이거다 싶어서. 네, 저희가 냉동 김밥이 만들어지는 라인에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김밥이 걸리는 거예요? 우와, 아, 그래요? 너무 추워요. 다리가 어느 줄 여기 살이 나와 있어. 아래 김밥 트레이가 이렇게 나에 따라 돌면서 이게 지금 몇 도로 어느 거예요? 영하 45도에 영하 45도. 원래 김밥을 좀 좋아했는데 한번 살 때 한줄 사기도 뭐하고 해서 며칠씩 사면 거의 식어서 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고 그냥 계란 부쳤거나 그냥 그대로 볶음밥 해 먹고 했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그냥 참치? 예, 구수 냉동 기술이 있다 하길래 해봤는데 이게 거의 한 90% 이상 살아나길래 아 이거다 싶어서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공장까지 오시는 분이 네.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이름으로 자꾸 돈이 들어오길래 여튼 불러서 물어보니까 매진됐다 보니까 회사 온다는데 오면 그냥 있는 것도 몇 개 달라 5개, 10개 몇 개 사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못하다가 이제 벌금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거의 다 나왔는 걸로 들었어요. 배고픈 도시락 하고 뭐 그럼 직접 오시면 그래도 주시는데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대체해가 드리고 뭐 그래도 뭐 한두 개 더 얹어 드리고 하고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냉동하기 전에 제품 먹으면 맛이 좀 떨어져요. 제 제품. 그래요? 네. 해야만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게끔 제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당근을 한 80%, 70%만 볶는다든지 렌지업 되면서 이제 익으면 단맛이 상나게끔 김 제조 공장에서 바짝 구우면 터져요. 김이 덜 구우면 질기고 그래서 그 굽기 조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직접 손으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 틈이 있는 거는 손으로 좀 이제 미끄는 거고 아무래도 기계니까 네네. 좀
틈이 있으면 이제 부어주시고 김밥 종류에 따라서 토핑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당근, 시금치, 뭐 유부, 참치김밥이면 참치, 그리고 제육김밥이면 제육, 토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아주고 있습니다. 말아줘 잘 눌러줘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네, 그렇죠. 네, 끝없이 영원히 말고 계시고. 이게 분량이 미달이면 바로 폐기를 하고 있고요. 1g만 미달이 되겠어요. 1g만 미달 몇 배입니다. 이 없으면 전자레인지 레인저로 하면 네. 중간에 잡고 그래서 이 가운데도 따뜻해지게. 저희 디자인 특허예요. 네. 저희밖에 못 쓰는 특허예요. 오. 빰빰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공명인데 김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김밥이거든요. 네. 밀가루 씻고. 우리도 얘가 알아서 딱 맞춰줘요? 전량을. 저희가 사과는 물량이 있으니까 세팅해 놓으면 나고 이게 밥솥.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를 몇 번 재서해요. 시장. 그럼 여기서 지금 익혀서 나오는 건가요? 맞아요. 해가지고 야식 분들 힘드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많이 더워. 불타오르네. 저희가 보통 공동 시작 시간 6시부터 새벽 6시요? 네네. 밥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지 다른 공동들이 차차 넘어가니까 저녁 7시까지? 네. 좀 늦으면 8시까지? 사장님이 저상 잘생겼어요? 네네네. 아, 네네. 이 업무는 뭐가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아무래도 그 쌀 양이랑 물 양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식초나 조미 들어가는 게 그거 양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죠. 그게 틀어지면 밥맛이 아무래도 많이 맛이 없어지니까 그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가발 보면 명함이 한 몇천 장 될 겁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 박람회부터 시작 국내 큰 이제 푸드 박람회 다 다녔고.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도 고맙고 더 다양한 맛, 더 맛있게 더 만들 테니까 저희 뭐 기법뿐만 아니라 K푸드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김밥의 냄새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정말 역겨워서 못 참겠다는 거죠. 지금 이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슈퍼마켓이 트레이더 조라는 슈퍼마켓입니다. 이 트레이더 조라는 슈퍼마켓 안에서 파는 물건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PB 상품만 취급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PB 상품 포장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쁘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되게 싸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정말 사랑하는, 정말 미국적인, 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슈퍼마켓입니다. 들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트레이더조가 없는데도 이 에코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이 트레이더조에서는 사실 이번 냉동김밥 이전에 이미 한국 음식을 취급을 해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냉동 파전이었어요. 이 파전 역시 그대로 파전이라고, PAJEON, 파전이라고 해서 냉동 파전으로 팔았는데, 이 파전도 한때 지금 김밥만큼은 아니지만 풍기 현상을 빚었어요. 그 이후에 냉동 잡채가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냉동 김밥이 초대박을 치게 된 겁니다. 혹시 스컹크 방귀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스컹크 방귀 냄새가 무슨 냄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맡아본 적 없어. 미국은 이 스컹크가
약간 우리나라 길고양이랑 비슷해요. 이건 제가 공원에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스컹크가 막 돌아다니죠. 그만큼 방구 냄새를 맡을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 냄새를 두고 미국 사람들은 맡으면 바로 토한다.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역겨운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오죽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동물 악취 중 1등으로 스컹크 방귀 냄새를 뽑기도 했는데 저는 이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근처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이 대형 비빔밥을 비비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 비빔밥 비빌 때 참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스컹크 방귀 냄새라는 거 알고 나서 나쁘지 않은데? 스컹크 방귀 냄새 맡을만 한데? 혹시 스컹크 방귀 냄새 맡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정말 역겨워서 못 참겠다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 트레이더 조라는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초대박을 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기름 냄새를 어떻게 처리했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씩 먹고 뭐가 제일 맛있는지 얘기해줘. 근데 참치. 제일 먼저 확인을 한 게 김밥을 열고 코로 참기름 냄새를 맡아봤는데 냉동 김밥은 참기름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의 마트에 가서 참기름을 산 적이 있는데 참기름의 그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하나도 나질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참기름 냄새를 싫어해서 참기름을 먹더라도 식용유처럼 먹던 걸로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참기름 냄새를 많이 줄인 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이거는? 이게 제일 맛있다고? 이 업체에서 냉동을 했다 해동을 해도 그 맛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김밥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인식이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쌀을 우리나라처럼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샐러드에 약간 푸석푸석한 쌀을 하나의 재료로 넣어서 먹는 걸 많이 하거든요. 쌀에 야채가 들어있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이 해초류, 김으로 쌓여있는 김밥이 미국인들에게는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 가격이 또 3.99달러예요. 한인 식당에서 김밥을 시키면 정말 싼 김밥이 7달러, 8달러, 뭐 비싼 김밥은 10달러까지도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김밥 하나가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비쌌던 김밥을 3.99달러에 먹는다?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다? 이거는 안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인들은 냉동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보면 이 냉동식품 그냥 해동해서 보낸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가 하나로 맞아 떨어지면서 김밥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Excuse me? I'm looking for kimbap. Well, that's not coming until November because the popularity of it was so high. It flew out the door. And now they had production delays because it was so popular. 근데 저는 이 김밥 하면 사실 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1990년대 초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도시락을 김밥을 싸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멋도모로 김밥을 딱 꺼냈는데 친구들이 몰려오더니 디스커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커스팅, 뭐 역겹다, 더럽다인데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시커먼 걸 먹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참기름 냄새가 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디스커스팅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제 가슴에 약간 상처로 남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봤더니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애들 싸주지 말아라. 아이들 상처 입을 수 있다 이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밥 도시락을 보여줬을 때 미국 애들이 좋아해 아니면은 싫어해? 엄청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냄새가 너무 좋다. 걔가 나는 주면 돼. 제발 줘, 제발 줘. 내가 내 런치 아무거나 줄게. 제발 줘. 아니 그냥 내가 하나만 가지면 안 돼. 너무 많잖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가 겪었던 김밥에 대한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Disgusting. 그 말을 들으면 아빠 어떻게 했어? 진짜 속상하네. 진짜 속상했지. 그래서 자기가 먹지도 않았는데 디스커스팅을
김밥이 그만큼 이제는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아내분이 아들한테 싸줄 때 그때는 참기름을 안 넣었나요? 참기름은 전혀 바르지 않고 싸줬습니다. 애들이 냄새 너무 싫다고 도망간다고 해요. 두유노 김밥? 사실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이걸 김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시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의 일본 음식점들이 일식을 알린 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됐잖아요. 일본 음식들은 일본에서 불리는 그 이름 그대로 브랜딩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얘는 나한테 맨날 네가 김밥을 갖고 가면 수시라고는. 삼각김밥은 자이언트 스시라고 막 그래요. 스시는 일본 거고 김밥은 우리 한국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젊은 셰프들이 우리나라 음식의 이름 그대로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밥도 스시라고 불리고 있고 불고기도 불고기라는 이름보다는 데리야끼라는 이름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냉동김밥이 대유행을 끌면서일까요? 이 뉴욕시에서 자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김밥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Roll it up. And this is kimbap.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특히 많은 교민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영화 제목 같이 떠올랐는데 김밥 뜻밖의 여정. 한때 스컹크 방귀 냄새가 나는 아주 역겨운 음식에서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 음식, 하지만 그 이름을 찾지 못해 스시로 불리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김밥이라는 이름을 찾아가는 이 길고 긴 하나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잘 발음을 못하는 애들은요 킴밥이라고 그래요. 김밥. Excuse me, I'm looking for kimchi. 김밥. 그런데 이게 또 1절 넘어서 2절, 3절 가다 보면 뭐 이제 K김밥이다, K푸드, 뭐 두유노 김밥, 이게 꼴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사회 분위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 분위기길래 이런 어떤 한국 것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다 먹었는데 도연아? 김밥 또 먹을 거야 너?